디플레이션의 위기인데 중국 발표 못 믿겠다. 디플레이션은요, 저성장, 저물가를 말합니다. 성장이 안 되고 물가도 낮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4월 분이 발표가 됐는데 50.4입니다. 기준선이 50이거든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요.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축소 국면입니다. 그런데 50보다 높으니까 경기가 확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3월에 50.8%보다는 죄송합니다. 3월에 50.8보다는 낮지만 4월에 50.4도 경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 때 2월인가요? 35.7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라갈 때 최대로 올라간 것도 말입니다. 2020년 3월에 52거든요. 2023년 2월에 52.6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50.4라는 숫자도 낮은 숫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예. 게다가 지난달에는 50.8이니까 더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야, 저게 맞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3월에 마이너스 2.8%입니다. 작년 6월에는 마이너스 5.4%였고요. 생산자 물가라는 게 도매 물가잖아요.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다.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수요가 적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저성장이고요.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저물가죠.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2024년 2월에 0.7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3월에 0.1까지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말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공포가 중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지표들이 계속 좋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 발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 말입니다.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이거는 더 높습니다. 51.4예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2024년 3월에 53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떨어져서 51.4지 중국의 비제조업이면 서비스업이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 예. 다시 말해서 쓰거나 혹은 노는 곳, 먹는 곳 이런 데는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정도 0점대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걱정을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차이신이라고 있습니다. 차이신. 이거는 민간 경기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민간 경기 지표도 말입니다. 4월 달에 51.4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게 2020년 2월에 40.3까지 올라가 떨어졌던 것이요. 그해 11월에는 54.9까지 폭등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차이신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기 지표가 51.4라는 것.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까?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어떤 시기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의 생필품 내지는 첨단 제품의 수출도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지표입니다. 전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라는 건요. 단일 지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20년 11월에 54.9다. 요 단일 지표는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요 단일 지표는. 왜냐하면 그때 속이니까. 그러나 추세 지표는 못 속입니다.
다 속여야 되거든. 그러면요. 매번 다 속여야 되는데 그렇게 매번 다 속이는 지표는 여러분 시장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게 민간 지표든 정부 지표든 간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세선의 값은 보지 마시고요. 전체 추세선이 우상향에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최저로 낮췄고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5년물은요. 금리를 낮췄어요. 집 사라 이거죠. 집 사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것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시에는 정시안정기금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었고요. 372조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돈 풀어서 이게 기업의 경기, 나라의 경기를 약간 올리려는 거는 맞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 4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중국의 성장률도 정부는 지금 현재 5%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더 봐야지 되지만 또 국제기관들은요 4% 중반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돈 풀어서 부채 주도 성장한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중국에 대한 것은 많이 정리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어떤 식이든 주식시장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르잖아요. 홍콩 H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발표 못 믿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단일 지표는 못 믿을 수 있지만 추세선은 믿겠다. 큰 흐름의 추세선은 믿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선이다. 단일 지표가 아니라 추세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중국의 지표는 그런 추세선의 흐름만 파악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